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개발자가 9페이지짜리 논문을 공개합니다.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돈을 막 찍어내는 거죠. 효과도 없고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되며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고 9페이지짜리 논문을 공개했는데,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뭐다?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는 화폐를 만들겠다.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는 화폐라니까 결국은 뭐다? 탈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지 않고 정해진 금액까지만 찍어내겠다. 그리고 이 거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9페이지짜리 논문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보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에서 양적 완화라는 걸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논문을 보고 IT 덕후를 중심으로 요거 실제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해서 비트코인을 첫 비트코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 장부를 만든 거죠. 첫 장부.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블록체인을 탄생시킨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돈은 막 찍어내면 안 된다. 그리고 돈을 막 찍어내는 기관에서 찍어내면 안 된다. 이런 돈을 만들자 라고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대로 IT 덕후들이 그 논문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는데, 자, 비트코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란 (2009년 1월 3일) 호주의 암호학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무한정 찍어내는 게 아니라 100년 동안 총 2100만 비트코인만 발행하게 액수를 정해놨습니다. 채굴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죠? 요 주소를 가시면 됩니다. 주소를 가면은 지금 얼마를 채굴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세부 단위가 있습니다. 세부 단위. 1BTC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센티코인, 밀리코인, 마이크로코인,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8승까지 가면 1사토시라고, 1사토시 단위가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뭐냐?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자동화돼서 움직이는 송금 서비스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전 세계에서 채굴자를 고용해서 채굴자 스스로가 스스로 참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채굴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를 뭘로 주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주고 있으며, 여기는 사장이 없습니다. 사장이 없고 누가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해커들이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단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송금을 중단한 적이 없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컴퓨터 시스템이죠. 컴퓨터 장부 시스템이 되겠죠. 컴퓨터 장부 시스템. 그 컴퓨터 장부가 결국은 화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전혀 다운되는 일 없이 송금 서비스가 제공된 디지털 화폐가 뭐다? 바로 비트코인이다. 자, 이거는 일반화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 여기를 검색하면 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경제학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한 거고 저 혼자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컴퓨터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서 저 나름대로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블록체인의 탄생 배경, 컴퓨터 측면이다. 컴퓨터 전문가 입장입니다. 이 얘기는 전 세계 어디 가서 들을 수 없고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화폐는 국경이 있죠. 국가 간에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10 내지 15%를 지불해야지만 환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실 때 환전 수수료 다 내시죠?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AI, 국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마존에 가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일본에 있는 가상 리얼리티로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탈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머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용만 내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VR, AR, AI를 내가 렌탈해서 쓰고 싶은데 기존 화폐로 하자니 환전 수수료를 15%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나온 게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죠.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물론 국경이 없죠. 국경이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수료를 3.5%를 내야 되는 겁니다. 3.5%. 3.5%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0.01%입니다. 0.01%. 그리고 IoT라고 얘기했죠. IoT. IoT라는 건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사용할 때 1원을 송금해도 트랜잭션은 모두 발생합니다. 100만원을 결제를 해도 트랜잭션은 한 건입니다. 얘들이 만들어 놓은 3.5%는 평균 금액에 대한 3.5%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오브 싱 그래가지고 아주 적은 금액이
자주 발생하면은 3.5%의 수수료 가지고는 얘들이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수료가 저렴한, 국경이 없는, 그리고 해킹을 할 수가 없는 안전한 화폐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죠. 자, 새로운 화폐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컴퓨터를 40년 이상 하는데 컴퓨터에 영원한 숙제가 있습니다. 영원한 숙제. 내가 1억 원이 있다는 얘기는 은행에 박경호 잔액 1억 원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내가 1억 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1억 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중요한 거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화벽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바이러스 백신도 있어야 되고, 악성 코드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이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은행 직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은행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 컴퓨터를 풀지 못하는 영원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제일 중요한 게 해킹입니다. 해킹. 해킹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뚫리고 나면 막고, 뚫리고 나면 막고, 뚫리고 나면 막고 하는 게 바로 해킹입니다. 두 번째는 디도스 공격입니다. 디도스 공격. 디도스 공격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은행 컴퓨터 네트워크도 한 달 1일 데이터 사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한은행인데 하루 사용량이 1000MB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 은행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1MB의 데이터가 날아간다고 하면 1000MB면은 하루에 1000명의 사람이 그 은행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은 1001번째부터는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가 없겠죠. 데이터를 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통신 데이터 량을 분산 서버 디도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게 해서 그 다음 사람이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디도스 공격입니다. 세 번째, 미러링 하드디스크라고 얘기합니다. 미러링 하드디스크는 뭐냐면은 은행에 있는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아닙니다. 최소한 2, 3, 4개 동시에 미러링으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하드디스크만 보관되고 있으면은 그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작동을 안 하게 되면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다 미러링으로 구축을 합니다. 미러링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거리에 미러링을 구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근처에 있다. 그러면은 지난번 9.11 테러처럼 쌍둥이 빌딩 있죠? 쌍둥이 빌딩에 이렇게 있는데, 자, 컴퓨터는 여기 있고 여기 하드디스크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2대 있다고 칩니다. 이렇게 백업으로 동시에 미러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9.11 테러처럼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날라와서 이 건물을 두 개를 다 박살내버렸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도 날아가고 이 데이터도 날아갑니다. 여기 뉴욕은 다 금융 데이터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는 뭐죠? 박경호 100억, 홍길동 10억, 요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가 다 없어졌다고 쳐보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들은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최소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하드디스크를 미러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미러링으로 여기에 저장하는 걸 똑같이 일로 최소한 2개 이상, 그래야지만 컴퓨터에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컨트롤 C, 컨트롤 V죠. 복사 붙여넣기. 여러분들, 내가 지갑에 5만원짜리가 10장이 있습니다. 그 10장 중에서 한 장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나는 9장만 남았겠죠. 그런데 내가 5만원짜리 지폐를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10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캔한 10장 중에서 한 장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나는 몇 장이 남죠? 예, 나는 이동을 하게 되면 9장이 남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10장이 그대로 남겠죠. 자, 마음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게 파피루스의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는 해킹, 디도스 공격, 그 다음에 미러링 하드디스크, 복사 붙여넣기, 이 네 가지 문제점은 컴퓨터를 화폐로 사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영원한 숙제.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게 그 컴퓨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컴퓨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 사람들. 그런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블록체인형 컴퓨터. 블록체인형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그 은행에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채굴하고 싶은 사람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준비해서 연결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만 설치하게 되면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방화벽 설치하고 침입 탐지 시스템 설치하고 백신 설치하고 악성 코드 방지 시스템 설치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느냐? 여기는
P2P 네트워크 상의 노드의 수만큼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로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부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P2P 네트워크 상에는 모든 노드에 다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습니다. 분산 저장되어.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사람이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어? 아까 얘기한 해시코드 있죠? 안녕하세요, 박경호 10억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A117642278 그거를 박경호 10억으로 바꾸는데 슈퍼컴퓨터가 몇 년 걸린다? 25년 걸린다. 그걸 볼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만 볼 수 있느냐? 키를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A655F36 써 있는 거를 이 박경호 계좌면은 박경호라는 사람만 자기 키를 가지고 와서 들어가서 자기 키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박경호 입금 얼마, 출금 얼마, 잔액 얼마 이렇게 박경호만 볼 수 있습니다. 홍길동 계좌는 홍길동만 자기 키를 가지고 홍길동의 계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에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킹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해킹 어떻게 얘기한다? 해킹은 해시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 없다? 볼 수 없습니다.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단방향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함수로 바꾸는 거는 무지하게 어렵지만 함수를 내가 볼 수 있는 글로 바꾸는 데는 내가 볼 수 있는 글을 함수로 바꾸는 건 무지하게 쉽지만은 함수로 바뀌어져 있는 글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글로 만드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걸 갖다가 해시 함수라고 이야기하고, 해시 함수가 뭐다? 임의의 길이를 갖는 문자를 입력받아 고정된 길이의 해시값을 출력하는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보안이 철저해서 디지털 세계의 지문 역할을 한다. 자, 보는 해킹 충분히 예방할 수 있죠. 자, 해킹은 또 하나의 해킹이 있죠. 무슨 해킹? 수정하는 해킹. 수정하는 해킹은 어떻게 예방하냐 하면은, 내가 장부가 딱 만들어집니다. 장부가 만들어지면은 그 만들어진 장부의 모든 값을 가지고 키 값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키 값과 실제 장부의 값을 또 더해서 또 새로운 키 값을 만듭니다.
또 이 만들어진 키 값과 거기 있는 장부 값을 또 믹싱을 해서 새로운 키 값을 만듭니다. 키 값은 다 뭘로 만들어요? 해시 함수로 만듭니다. 해시 함수. 그렇기 때문에 이 장부를 하나 고치려고 하면 그 전장부를 고치기 위해서 또 얘도 고쳐야 되겠죠. 그럼 또 그 전장부도 고쳐야 되겠죠. 그죠? 내가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왜 블록체인이라고 하냐 하면은 요 장부 하나를 블럭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부 하나를 블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블럭과 블럭 간에 값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록체인. 블록이라고 하는 장부들 간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서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 전 거를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수정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값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얘 이후에 만들어진 이 다른 블럭을 다 수정해야지만 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해킹이라고 하는 게 하나를 수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레코드 하나를. 박경우 10억으로 되어 있는 걸 박경우 100억으로 바꾸는 게 해킹이죠. 그런데 박경우 10억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고객들의 데이터도 다 같이 바꿔야지만 박경우를 1억에서 10억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